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클립 논문 발제를 맡은 자유 어드브 세션 6기 김승혁이라고 합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 바로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NLP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이닝을 통한 성능 향상을 이루었습니다. 기존에는 각 태스크에 맞게 별도의 학습이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프리트레이닝 기반의 접근법이 주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GPT와 벌트 같은 모델이 있습니다. 이들은 대규모의 말뭉치를 사전 학습한 뒤 다양한 NLP 작업에 쉽게 전이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고, 그 결과 기존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컴퓨터 비전 분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CV는 이미지넷과 같이 사람이 라벨링한 대규모 정답 데이터셋에 의존해서 학습되었습니다. NLP에서는 산원학습 모델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CV는 여전히 라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프리트레이닝 기반의 CV 모델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흐름은 NLP의 GPT, 벌트와 같은 사전학습 모델들을 CV 영역에도 도입해보자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로샷 개념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제로샷이라는 것은 이제 추가 학습 없이도 바로 예측이 가능한 모델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기존의 CV 태스크는 대부분 소프트맥스 분류기 기반이어서 제로샷 적용에 제한이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자연어 기반의 지도학습 기법이 도입되었고, 제로샷 CV 모델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활용이 제한적이고 드물게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언어 모델링과 대조학습이라는 기법이 함께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벌텍스라는 이미지 캡셔닝을 통해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학습하고, ICMLM은 이미지와 언어를 동시에 입력받아 마스키는 언어를 예측하도록 하고, 컨버트 같은 경우에는 의류 이미지와 설명 텍스트를 함께 학습해서 다양한 태스크에 전이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이닝 대표적인 예시들이며 자연어 정보를 통해 이미지 표현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학습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클립입니다. 클립은 컨트레스티브 랭귀지 이미지 프리트레이닝의 약자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쌍으로 대조학습하여 표현을 학습합니다. 기존처럼 사람이 일일이 라벨링한 것이 아니라 웹에서 수집한 수억 개의 이미지 텍스트 쌍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학습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로 인해 클립은 제로샷 학습이 가능하고 다양한 CV 태스크에 텍스트 기반 지식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클립 방식의 효율성을 보시면 여기 그래프를 확인했을 때 여러 사전학습 방법 간의 성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클립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클립은 단 200만 장의 이미지로도 15% 이상의 정확도를 달성하고 4억 장의 이미지를 학습했을 때는 거의 40%에 근접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른 방식들과 비교해보면 같은 성능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 양이 최대 4배 이상 적게 들어간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학습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데이터셋의 한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 비전 랭귀지 모델 학습에 많이 사용되던 데이터셋으로는 MS 코코, 비주얼 제모노, YFCC 100밀리엄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체로 10만 장 내외 적은 양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고 YFCC 100밀리엄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낮은 이미지도 많기 때문에 필터링이 필수적이고 해당 필터링을 했을 때는 이미지넷 수준의 데이터 양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기존 데이터셋만으로는 자연어 기반 지도 학습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할 수 있고 그래서 더 크고 자연스러운 데이터셋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이제 웸블 이미지 텍스트 데이터셋이라는 것을 새로 구축을 합니다. 어, 줄여서 YIT는 이제 총 4억 장 규모의 이미지 텍스트 쌍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집되었습니다. 텍스트 안에 약 50만 개의 주요 단어 중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관련 이미지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풍부하면서도 이미지와 의미적으로 연관성 있는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 텍스트 양 기준으로는 GPT-2의 사전 학습 말뭉치였던 웹 텍스트와 비슷한 수준의 대규모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 기존 예측 기반 학습 방식의 비효율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앞서 설명했던 벌텍스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CNN 기법으로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트랜스포머로 연결해 캡션을 예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스케일을 키우기에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간단한 예시를 들어봤을 때 파라미터 수가 300만 정도가 되는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하면 레지넷 50보다 2배 이상 더 많은 연산량을 요구하고 클립 방식보다는 3배 이상 느리게 학습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추가로 예측 방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 예측 방식은 정확한 단어를 예측하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미지에 따라 텍스트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간단히 예시를 들어보면 이미지 하나에 대한 캡션, 설명, 블로그 포스트, 댓글 등 표현 방식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단어를 맞히는 방식은 학습이 어렵고 효과도 떨어집니다. 물론 GPT처럼 생성 모델은 표현력이 좋지만 그만큼 연산 비용이 훨씬 크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이제 해당 논문에서는 대조학습 방식을 도입을 합니다. 어, 이제 기존의 예측 방식 대신에 대조학습 방식을 도입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이미지에 대한 정확한 텍스트를 단어를 맞히는 방식이라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해당 클립 모델에서는 단어 예측 대신에 이 텍스트가 이 이미지와 짝이 맞는지 구별해내는 방식으로 전환을 합니다. 즉 정답 문장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쌍의 일치 여부만 판단하는 간단한 목표 함수로 바뀐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컨트래스티브 오브젝트, 즉 대조 목적 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대조학습, 즉 클립의 학습 메커니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립은 한 번에 여러 이미지와 텍스트 쌍으로 배치를 학습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배치 크기가 n이라면 n개의 이미지 텍스트 정답 쌍이 들어오고 그 외에 n제곱개의 n개는 모두 음성쌍으로 간주해서 훈련합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답상은 벡터 간의 코사인 유사도 최대화. 그리고 잘못 라벨링 되어 있는 음성쌍은 유사도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손실함수는 인포 NC 기반의 크로스 엔트로피, 즉 대칭적인 소프트맥스 구조로 되어 있어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클립은 학습 방식만 바꾼 것이 아니라 학습 구조도 같이 단순화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 학습된 가중치를 사용하지 않고 이미지 인코더, 텍스트 인코더도 처음부터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복잡한 투영 없이 선형 프로젝션만 사용하였고 텍스트 변환 함수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이제 이미지에 라벨링 되어 있는 텍스트들이 대부분 단문이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증강도 따로 다른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랜덤 스크롤 크롬만 적용을 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의 템퍼러처 로고도 로고 스케일의 학습이 가능한 파라미터로 최적화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 간소화는 나중에 스케일을 키울 때 큰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제 태스크별 모델 선정 형식을 보겠습니다. 이미지 인코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구조는 레지넷 50을 선정하였고 여기에 레지넷 D 개선, 그리고 안티 얼라이즈드 풀링, 언텐션 풀링을 안티 얼라이즈드 릭텍 풀링을 이제 투 블러 풀링으로 적용하였고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하던 것을 어텐션 기반의 풀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앞서 논문 리뷰를 했었던 VIT 기반의 모델입니다. 비전 트랜스포머 구조로 패치 분할, 포지셔널 임베딩에다가 원래 없었던 레이어 노멀리제이션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고 초기화 방식의 차이가 있어서 각 모델과 다른 방식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텍스트 인코더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인코더 구조는 이제 클립에 사용하는 트랜스포머 기반 구조입니다. 문장이 주어지면 최종 토큰인 EOS의 마지막 출력을 추출한 뒤 레이어 노멀리제이션과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 이미지 임베딩과 동일한 멀티모달 임베딩 공간으로 매핑됩니다. 즉,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은 공간에 투영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각 다른 태스크의 두 벡터를 유사도 각 다른 태스크의 벡터를 유사도 계산할 수 있는 방,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태스크별 스케일링 전략입니다. 모델 학습할 때 이제 성능에 많이 주는 요소가 스케일링 전략인데, 이제 기존 이미지 인코더 확장 방식은 너비와 깊이를 개별적으로 확장하였지만, 클립 구조에서는 너비, 깊이, 해상도를 균등한 비율로 확장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텍스트 인코더는 너비는 확장하되 깊이는 고정시켰습니다. 어, 시- 실험 결과 클립의 성능은 이미지 인코더보다 오히려 텍스트 인코더의 용량에 더 민감한 점이 아, 반대입니다. 텍스트 인코더에서 이제 더 용량에 덜 민감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미지 인코더에서 더 민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프로치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학습 세부 설정입니다. 학습 에포크스는 총 32, 옵티마이저는 아담, 러닝 레이트는 코사인 TK로 조절하였고, 템퍼러처 파라미터 값은 초기 값은 0.07로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로지 스케일이 100 이상 되지 않도록 클리핑을 적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구성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입니다. 클립은 레지넷 기반과 VIT 두 가지 계열로 실험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중에서 레지넷은 레지넷 50, 레지넷 101 그리고 연산량 확장 버전인 레지넷 50 거의 4에서 64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VIT는 이제 이런 패치 크기가 다른 이제 각 모델로 설정이 되었고 최종 모델은 이제 VIT L14 그리고 336 픽셀로 이제 선정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높은 해상도와 넓은 수용 범위를 동시에 확보해서 제로샷 분류에서 가장 뛰어난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제로샷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클립의 제로샷 트랜스퍼 실험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기존의 CV 분야에서 제로샷 러닝은 보지 않은 클래스에 대한 일반화에 초점을 뒀었습니다. 다만 이제 클립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새로운 클래스에 대한 일반화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셋에 대한 전반적 일반화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즉, 클립은 제로샷 성능을 단순한 임베딩 품질이 아니라 새로운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본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립에 대한 학습을 또 말씀을 드리면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미지 텍스트상이 맞는지를 마치도록 학습이 됩니다. 이 구조는 제로샷 분류 이미지 분류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미리 정의된 텍스트 후보 문장들을 가지고 이미지 인코더와 텍스트 인코더 각각 임베딩을 한 후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해 가장 유사한 텍스트를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 방식은 분류기를 학습하지도 않고 분류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며 한번 생성된 텍스트 임베딩은 캐싱을 진행하여 그 차후에 예측을 할 때도 반복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효율적인 학습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이제 이처럼 텍스트 인코더와 이미지 인코더를 각각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임베딩을 시켜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각 이미지와 텍스트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 어떤 유사도를 가지는지를 확인함으로써 각 쌍의 거리를 학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클립의 이제 제로샷 성능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야후 데이터와 이미지넷, 선이라는 이제 각각의 이제 모델을 비주얼 엔그램스라는 기존의 이미지 텍스트 분류기와 클립을 이제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때 압도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고 이미지넷 탑 1 정확도가 76.2%로 11.5%에서 굉장히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클립이 이미지넷의 라벨 정보를 한 번도 학습하지 않고 이 정도의 성능을 냈다는 것입니다. 제로샷 성능으로도 기존 학습 기반 모델에 필적하는 강력한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이제 앙상블링의 효과입니다. 여기 클립에서 제로샷의 성능은 단순히 구조만 가지고 성능을 냈던 것은 아닙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앙상블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클래스 이름만 사용했을 때는 성능이 조금 낮았지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즉 뭐 예를 들어서 라벨에 이거는 그냥 개, 고양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것은 개이다, 이것은 고양이다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했을 때 같은 모델에서 성능이 5% 이상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그 각 모델의 앙상블링을 했을 때 같은 정확도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연산량도 4배 이상 효율적인 모델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이제 데이터셋별로 제로샷 성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총 27개의 데이터셋 중에서 16개의 클립 모델이 레지는 50보다 성능에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특히 성능 향상이 큰 분야는 차량 인식, 국가 분류, 음식, 동작 인식, 감정 분석과 같은 일반 자연, 이미지 기반 과제였습니다. 반대로 성능이 낮았던 분야는 위성 사진, 의료 영상, 거리 추정, 추론적 장면 이해 같은 복잡하거나 특수 도메인이 포함되어 있는 과제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퓨샷 대비 제로샷의 강점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퓨샷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 이미지를 아예 학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뭐 포샷이라고 하면 이제 네 개의 쌍을 학습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분류를 해보는 것. 뭐 16샷이라고 하면 16개의 쌍을 확인해 보고 이제 분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이 별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이제 제로샷의 이제 클립의 제로샷 성능인데 약 62.5% 정도의 성능을 보였고 해당 성능은 이제 라벨 없이도 이제 거의 대부분 모델보다 호샷 성능보다 좋았고 16샷 기준에서도 대부분의 모델보다 우수했습니다. 특히 이제 BITM을 제외를 하면 전반적으로 클립 기반 모델이 가장 우수했습니다. 해당 실험은 단순히 라벨을 주는 것보다 텍스트를 통해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게 더 모델 학습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제 데이터셋의 성능을 보면 이제 클립의 제로샷 성능은 데이터셋 특성에 따라 좀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이제 자연어로 명확히 표현이 가능한 시각 개념일수록 성능이 우수했습니다. 어,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로샷 클립은 일부 데이터셋에서 수십 개 라벨로 학습을 한 것보다 더 강력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서 봤던 거는 스탠포드 카스, 플라워스 100이 유로셋 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푸샷보다도 성능이 우수했던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몇 개의 데이터를 학습했던 것보다 이미 텍스트로 라벨링된 이미지를 확인하지 않고 사전 학습으로만도 더 좋은 성능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해당 데이터셋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통계값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전체 평균은 20.8개, 중앙값은 5.4개로 이제 대부분의 경우 약 5개의 라벨이면 제로샷 수준에 도달은 가능하지만 편차가 커서 각 데이터셋마다 이제 해당 제로샷에 도달하는 비율이 달랐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모델 크기와 에러율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이제 모델의 연산량이 커질수록 에러율이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제 레지는 50은 기존 약 45% 에러에서 이제 레지는 50에다가 64배를 한 이제 모델은 이제 약 29%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단순히 모델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그 이미지 모델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클립의 성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건 제로샷 세팅에서도 확실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모델 크기 확장, 즉 스케일업 하는 것이 성능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리프레젠테이션 러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클립이 학습한 리프레젠트의 이제 품질을 비교를 하는데 좌측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있었던 이제 기존 논문들에 대한 벤치마크 평균이고 우측은 27개의 벤치마크에 대한 평균입니다. 여기서 확인을 해보면 클립의 어, 비전 트랜스포머나 레지넷 기반 모델은 다른 모델군보다 일관되게 우수한 성능을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클립 비전 트랜스포머 계열은 컴퓨팅 효율도 매우 뛰어나고 그 연산량 대비해서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클립 모델은 단순히 이미지 텍스트 매칭에 가는 게 아니라 시각 표현 학습 자체에도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평가 방법 선택의 배경입니다. 이제 굳이 이제 리니어 클래스파이어로 평가를 한 이유는 일단 간단하고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 간 공정한 비교가 가능했고 이제 클립의 제로샷 방식과 구조가 비슷해서 형평성 있는 비교가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파인 튜닝 방식은 학습 방식에 따라 리프레젠테이션이 왜곡이 될 수 있어서 이제 해당 평가 방식을 가지고 왔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실용성입니다. 총 66개의 모델을 27개의 데이터셋으로 1782개의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파인 튜닝을 쓰기에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리니어 프로블레 리니어 리니어 레그레션으로 이제 리니어 클래스파이어로 비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평가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지넷 계열 클립은 기존 레지넷보다는 우수하지만 이미지넷으로 학습된 BITM이나 에피션트넷 계열에는 다소 밀리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대규모 클립 모델에서는 특히 레지넷 50에 64배가 되는 이제 각 모델은 노이즈 스튜던트 기반 에피션트 넷 L2보다 성능과 연산 효율 면에서 모두 우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립의 비전 트랜스포머 부분 앞에서는 레지넷 계열을 받고 이제 이번에는 VIT 계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일한 연산량 기준으로 보면 레지넷 대비 3배 정도 효율적인 성능을 냈습니다. 가장 뛰어난 성능을 보인 모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전 트랜스포머 L14이고 여기 해상도를 336픽셀에서 추가로 1에포크 파인 튜닝만 시켜도 기존 최고 모델 성능 대비 2.6% 정도의 더 정확도가 높아지는 성능 향상을 달성했습니다. 즉 클립은 비전 트랜스포머 구조를 활용할 때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제 다양한 태스크의 학습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클립 모델이 얼마나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하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특히 이미지넷 벤치마크에서는 포함되지 않은 태스크들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클립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리적 위치 추정, OCR, 문자 인식, 어, 이모션 레코그니션 그 얼굴 감정 인식, 행동 인식 등 이제 다양한 태스크에서도 별도의 파인 튜닝 없이도 좋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클립이 단순 분류 성능뿐만 아니라 범용적인 표현 학습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트랜스퍼 러닝 성능 비교입니다. 이제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전위 학습 성능을 비교한 결과입니다. 왼쪽의 바 그래프는 클립이 에피션트 넷보다 얼마나 더 좋은 성능을 보였는지 나타냅니다. 특히 어, SST2, 컨트롤 211, 스탠포드 컬스와 같은 데이터셋에서는 10%에서 20% 이상 큰 성능 차이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래프에서는 이미지넷 성능과 변이 성능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가장 주목해봐야 될 점은 클립 계열 모델이 이미지넷에서의 점수가 다소 낮더라도 전이 성능은 높게 유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특정 벤치마크에서 과적합되지 않고 범용적으로 여러 태스크에서 잘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비교할 것이 자연분포 이동에 대한 데이터셋의 성능의 변화인데 일단 자연분포 이동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와 실제 환경에서 마주치는 데이터의 분포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훈련 데이터에서는 깨끗한 이미지 위주이지만 이제 실제 서비스 환경에서는 노이즈가 있거나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델이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미지넷 V2, 이미지넷 스케치, 오브젝트넷 등과 같은 변형된 데이터셋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봤을 때 클립의 강건성 실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클립은 제로샷 설정에서도 기존의 어떤 기법보다 훨씬 더 강건한 성능을 보입니다. 기존 이미지넷 기반 학습 모델들은 자연분포 이동 상황에서 성능 하락폭이 매우 컸습니다. 기존의 강건성 기법들도 대부분 클립보다 낮은 위치에 분포해 있었습니다. 즉 클립은 단순히 정확도만 높은 것이 아니라 현실 환경에서도 성능이 무너지지 않는 강건한 모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험에서 이제 클립이 자연분포 이동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를 평가했습니다. 어, 해당 값에서는 대부분 이제 레즈넷과 클립 모두 76.2% 동일한 성능을 보였지만 분포가 조금 다른 이미지넷 V2에서는 클립이 5.8%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미지넷 R 같은 추상적 표현이 많은 경우에는 무려 51.2%나 더 우수한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미지넷 A처럼 악의적으로 구성된 데이터셋에서도 클립이 기존 모델보다 74.4%더 정확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클립이 단일 분포에 과적합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데이터셋에서도 강건함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해당 값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정량적으로 비교한 이제 결과입니다.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넷에서의 정확도와 다른 7개의 테스트 셋에서 평균 정확도를 비교한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로샷 클립 대비 다른 모델들이 얼마나 성능이 바뀌는지를 나타냅니다. 이제 해당 빨간색 영역을 보시면 이제 어댑트 이미지넷은 이제 이미지넷 성능은 높지만 다른 문포에는 적응하지 못한 경우이고 보라색 영역인 어댑트 클래스 시프트는 반대로 다양한 분포에 잘 적응한 경우입니다. 클립은 별도의 재학습 없이도 다양한 분포에 강인한 성능을 보였고 특히 유튜브 비디오 같은 이제 클래스 시프트 환경에서도 기존 모델보다 26.9%더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추가로 이제 굉장히 논문을 읽으면서 좀 색다른 방식이어서 가지고 왔었는데요. 이제 해당 모델은 이제 실제 사람과의 비교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이 표를 보면 사전 지식 없이 분류하는 제로샷 상황에서
실험을 했을 때는 이제 정확도가 53.7%에 불과했지만 클립은 93.5%의 높은 정확도로 인간보다 훨씬 더 높은 정확도를 기록했습니다. 1회 예시를 보고 분류하는 원샷 상황에서도 인간보다 더 정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학습 없이도 인간보다 더 정확하게 분류한다는 점에서 클립의 일반화 성능도 매우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뒷내용은 이제 다양한 클래스에 대해 클립이랑 이제 인간이랑 얼마나 정확하게 분류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파란색 그래프가 이제 클립, 주황색이 원샷 휴먼, 녹색이 제로샷 휴먼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클립은 대부분 클래스에서 고르게 이제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는데요. 반면에 인간은 이제 클래스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크고 특히 제로샷 상황에서는 정확도가 낮고 불안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사전 예시가 없는 상황에서 클립이 사람보다 훨씬 일관되고 정확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클립 모델에 대한 이제 한계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로샷 성능은 레지넷 50 기반의 선형 분류 수준보다는 높지만 최신 소타 그 지도학습 모델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소타 성능에 도달하려면 약 1000배 이상의 연산량 증가가 필요한데, 이는 현재 하드웨어로는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즉, 실용성과 확장성 면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미세 분류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클림의 미세한 분류, 즉 파인 그레이나이드 클래시피케이션에 약한 성능을 보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개와 늑대를 구분하는 식의 차이를 섬세한 차이를 잡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추상적이거나 추론이 필요한 데이터 과제에서도 성능이 낮고 무엇보다 사전 훈련 데이터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 수준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에 약합니다. 즉 훈련 분포 밖의 데이터 앞에서도 잠깐 나왔던 것처럼 앞에서 얘기했던 훈련 분포 밖의 데이터에 약하다는 점입니다. 클립은 자연 이미지에 대해서는 뛰어난 성능을 보이지만 실제 이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데이터에는 굉장히 성능이 약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보면 OCR 태스크에서 엠리스트 손글씨 숫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클립은 88%의 정확도를 기록을 했는데 이는 알다시피 굉장히 단순한 모델보다도 성능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클립은 사전 훈련 데이터에 포함된 이제 그 해당 분류 태스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성능이 크게 좌우가 되고 일반화 능력은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표현의 유연성에서도 제약이 있습니다. 텍스트 기반으로 분류는 가능하지만 이미지 캡셔닝처럼 새로운 설명을 생성하는 작업은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분류라는 제한된 방식에서 텍스트랑 이미지 간의 매핑만 가능하며 데이터 효율성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퓨샷 학습 전환 문제입니다. 인간은 아까 앞에서 쭉 보시면 제로샷이랑 원샷에서 이제 성능이 급격하게 상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클립은 오히려 퓨샷 세팅에서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때문에 해당 이제 조금 더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몇 가지 이미지 데이터셋을 추가로 파인튜닝을 제공을 해도 오히려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로 대응 중이지만 이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콘클루전입니다. 이제 이번 이 클립에 대한 연구 내용 관련 목표는 이제 웹 기반의 대규모 비지도 학습이 NLP 분야에서 성공했던 사례를 컴퓨터 비전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클립 모델은 학습 중 다양한 시각 과제를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획득했고, 자연어 프롬프트를 통한 제로샷 방식으로 다양한 데이터셋에 전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학습 규모가 충분히 크다면 특정 작업에 특화된 모델과 유사하거나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식은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도 유효하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퍼런스 정리하고요.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